편입이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의 합격률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알려드리는 8가지만 체크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실제 합격률이 계산됩니다. 합격률 100%부터 항목별로 차감해볼게요. 바로 갑니다. 첫 번째예요. 전적대와 학점이 안 좋다. 이거는 합격률 5% 차감할게요. 결국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편입은 학교가 좋아서 학점이 높아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출신 대학교마다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애매하고요. 각 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난이도가 달라요. 그래서 학생마다 객관적인 점수를 매기는 게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각 대학교에서는 편입 시험을 치르고요. 이 시험을 고득점으로 통과한 학생들을 모집하는 거죠. 편입은 전적대, 학점,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편입시험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여러분들이 인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신다면 편입 영어를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편입 준비생들의 출신 대학과 학점은 좀 낮은 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인이 공부 베이스가 없다. 이거는 합격률 5% 차감할게요. 한마디로 이 부분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게 편입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시험이 아니라요. 어느 정도 입시에서 밀려난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성적에 맞게 대학교를 가고요. 그 대학교에서 편입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미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편입학원에 처음 가면은 어떤 걸 배울까요? 영어에 대한 깊이 있는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문법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문장 형식부터 진도를 나가게 돼요. 저도 주어 동사밖에 몰랐었는데 3월에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 4형식, 5형식까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 베이스도 합격률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부 시간이 일주일 기준으로 50시간 미만이다. 이거는 합격률 20% 차감할게요. 영향이 좀 크다는 얘기죠. 보통 편입 공부를 제대로 준비하는 기간이 1년이에요.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밀도 높게 공부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의 베이스는 중요하지 않지만 공부 시간 자체는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최소로 50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최소입니다. 최소. 강의를 듣고 복습하고 암기하고 이런 시간을 포함해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 자체를 봤을 때 이 수능에 비해서 편입의 장점이 준비해야 될 과목이 적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편입 영어 한 과목을 놓고 봤을 때 깊이감이 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 영어는 단어, 문법, 논리, 독해 4가지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면 마주치는 것이 단어예요. 초반에 외워야 될 단어량이 너무나 많고요. 문법 강의도 열심히 들어가면서 기초 개념을 탄탄하게 가야 돼요. 영어도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한다고 해서 점수가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요. 단어와 문법이 결합돼서 문장이 해석되고요. 논리적인 공부를 통해서 문장의 뉘앙스가 캐치됩니다. 그리고 문장들이 모인 작문 독해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점수대가 가을쯤에 점프를 합니다. 저도 실제로 여름까지는 40, 50점대였는데 가을이 되면서 70점대로 올라갔어요. 중요한 건 내 점수가 언제 점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부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공부를 50시간도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대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하는 분들, 알바를 병행하는 분들, 군인 또는 직장인이라서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목표 대학을 낮추시거나 현재 상황을 바꿔서 합격률을 높일 생각을 해야죠. 네 번째입니다. 일반 편입으로 준비한다. 본인이 인서울대학교를 목표한다면 합격률을 10% 차감할게요. 이 부분도 비중이 꽤 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편입은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나눠지죠. 이때 많이 착각하는 부분은 일반이랑 학사랑 경쟁률이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 경쟁률은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비슷하게 보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경쟁률을 구성하는 학생들이에요. 일반 편입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누굴까요? 첫 번째, 어느 정도 괜찮은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 두 번째, 해외에서 유학하다가 국내로 온 학생. 여러분들이 일반 편입으로 준비를 하시면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편입은 경쟁이 치열하고 올킬이 많이 당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학사 편입은 누가 준비할까요? 대부분이 학점은행대 출신이고요. 학점은행대는 지방대, 전문대, 고졸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경쟁률이더라도 경쟁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문과, 인문계로 준비한다. 합격률 20% 차감할게요. 학과는 크게 이과와 문과로 나눠지죠. 애초에 원래부터 이과의 티오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의대 증원과 AI 반도체 산업이 좀 발달을 하면서 자연계 학생들의 이탈률이 늘어났고요. 티오는 또 증가를 했어요. 이러면서 보니까 티오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를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합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인서울 기준으로 자연계열은 편입수학까지 하는 게 보통인데요. 편입수학의 범위가 너무 넓고요. 공부할 양이 많아요. 또 자연계열에 관심이 없는데 막상 편입에 합격했다. 학과에서 배우는 공부가 어려워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과, 문과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세요. 이게 편입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편입을 하고 나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입니다. 편입을 인강으로 준비한다. 이거 합격률 20% 차감할게요. 편입을 공부하는 방법은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보는 방법이 있죠. 인강으로 준비하면 합격률이 떨어져요.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로는 편입 영어가 어렵다고 했죠. 이 편입 영어를 준비하면서 내가 막히는 부분이 많다는 건데 이때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강을 다니면 자연스럽게 조교분, 강사님께 물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또 편입은 노베이스 분들이 많다고 했죠. 이 친구들은 아쉽게도 공부 습관 자체가 없고 인내력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입이 생각보다 중도 포기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강으로 공부를 하면 진도가 밀리고 공부 계획도 느슨해지면서 결국 포기를 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학원이라는 환경 안에서 공부를 한다면, 특히 이땐 관리가 잘 되는 학원이라면 내가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출결부터 점수대에 대한 피드백,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다른 학생들과 공부하는 현장감이 더해지면서 실전 감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지가 부족하지만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편입은
요즘은 이런 말이 있어요. 완주만 해도 대학교는 간다. 반대로 보통 인강을 듣는 학생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 두 번째,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이러한 분들은 최대한 서울에 와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게 안 된다면 차라리 눈을 돌려서 지방거점 국립대 쪽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토익 준비와 전공 대비를 하는 게 오히려 합격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7번째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상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거 합격률 10% 차감할게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통계치를 내보면 편입에 합격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 학과를 선택했다. 보통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내가 편입을 전기공학과로 할 거니까 학음제도 전기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 학점은행제에는 모든 수업이 개설되어 있지도 않고요. 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한마디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어려운 학과를 골랐다면 오프라인으로 학점을 취득해야 돼요. 사실상 이러면 전문대를 다니는 곳과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저희가 학점은행제를 왜 하는 거냐면 편입 지원 자격을 최소한의 시간으로 만들면서 나머지 시간들을 편입 공부에 투자하자는 게 원리예요. 맨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신 학교와 학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편입 전형을 고득점으로 통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한 번에 합격했어요. 자격증은 매번 떨어지는데 편입에 합격하는 분들은 거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와 편입의 공부 밸런스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학점은행제라는 건 편입의 지원 자격일 뿐이에요. 편입 시험장에 들어가는 입장권인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체크해서 진행해 보시길 바랄게요. 현재 본인의 플랜을 체크해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8번째입니다. 학생 본인의 성향, 성격인데요. 생각보다 이런 학생들의 합격률이 떨어져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준비하려는 학생, 걱정이 많아서 보험을 많이 들여두려는 학생. 이 친구들 합격률 10% 차감할게요. 저희가 편입을 준비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다양한 편입 전형 중에서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들을 상담해보면 노베이스지만 편입 영어를 준비해서 인서울을 목표하면서 추가적으로 연구대 논술까지 노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가능하면 좋지만 사실상 편입 영어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논술까지 하는 건 힘들어요. 차라리 하나를 더 비중 있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또 반대로 걱정이 많은 친구들도 문제예요. 이 친구들은 편입에 떨어질까봐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플랜 B, 플랜 C까지 마련해요. 결과적으로 내가 가장 원하는 편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시간 투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학교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죠. 편입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대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하겠다. 이런 분들 중에서 편입을 꼭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대학교를 휴학해두고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학교를 자퇴하고 학점은행제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총 8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해당 요소별로 여러분들에 맞게 합격률을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일정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합격률을 높여보셨으면 좋겠어요.